No. Why number 620. Why were the Saints driven from Missouri in the fall of 1838? 왜 1838년 가을에 성도들은 미주리에서 쫓겨났는가?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기뻐하겠나이다. 교리와 성약 121편 6절. 더녹.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초기 회원들은 조셉 스미스가 미래의 시온 도시가 잭슨군에 건설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후인 1831년 여름에 처음으로 미주리주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8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시온 근처에 정착하고자 함에 따라 그 지역의 성도들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도들과 신앙이 다른 이웃들의 관계는 소란스럽고 불안정했으며 1838년 가을의 적대 행위는 극에 달했습니다. 주지사는 근절령을 내려 민병대가 총부리를 겨누며 성도들을 주에서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다른 많은 저명한 교회 회원들이 날조된 혐의로 어떤 경우에는 명백한 거짓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기여한 상황은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여기에는 몰몬 신앙의 독특함, 인디언과 동맹을 맺으려는 그들의 명백한 성향, 전반적인 노예제도 반대 입장, 급속히 성장하는 정치 권력과 그에 따른 투표권, 이 모든 것이 이웃 사람들에게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법률 역사가인 제프리 앤 워커는 성도들이 체포되어 쫓겨난 시기는 성도들이 정착한 땅을 탐내고 성도들이 미주리주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일부 유력한 미주리 주민들의 탐욕이 주요 요인 중 하나였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은 1833년에 잭슨군에서 폭력적으로 쫓겨났으며 법적 배상을 받기 위해 인근 클레이군에서 임시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결국 변호사 알렉산더 도니판의 도움으로 미주리주 북부의 콜드웰과 데이비스라는 두 개의 새로운 카운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콜드웰의 북부 지역은 성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주리 성도들이 콜드웰군에 정착하기 시작할 무렵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도 보금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주리주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커틀랜드를 떠나기 전에 교회 건물과 재정적 빚을 갚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써버리고 가난한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콜드웰군에서 땅을 매입할 돈이 없었던 많은 성도들은 그 대신 콜드웰 북쪽의 데이비스군에 정착하는 쪽을 택했는데 그곳에는 아직 많은 땅이 공식적인 측량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매입이 가능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830년대 연방토지매매법에 따르면 측량되지 않은 토지에 거주하는 소위 무단 거주자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개량한 토지에 대한 공식적인 선정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땅이 공식적으로 조사되고 지도가 그려진 후 무단 거주자들이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기 전에 연방 정부로부터 그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선취권을 가짐으로써 가난한 성도들은 절실히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워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법은 가난한 성도들이 타운십 토지 측량이 완료될 때까지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선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밀려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착민들은 땅을 경작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수입을 에이커당 1.25달러 벌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땅이 매물로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첫째, 공유지의 공식 매각 날짜를 정하고 대중에게 통지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토지를 공식적으로 조사해야 했으며 대중에게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매각 전에 대중이 충분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문조사가 제때 수행되지 않으면 매각 날짜가 연기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매각 첫날부터 선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2주간의 법정 기간을 갖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역 토지기록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1838년 데이비스 카운티의 경우 공공토지의 매각 날짜가 11월 12일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8월에 대중에게 통지했습니다. 조사는 9월에 실시되었고 1838년 10월 21일에 공고가 발송되었습니다. 그 무렵 미주리주에서 반몰몬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드니 리그돈에 따르면 세실 우즈라는 반몰몬 목사는 폭도들을 소집했다며 그의 말에 따르면 땅 매각이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그들이 몰몬들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선취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838년 10월 27일 주지사 릴번 W. 보그스는 토지가 공식적으로 조사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근절령을 내렸습니다. 워커는 1838년 11월 1일 엄청난 수의 군대가 파웨스트에서 몰몬의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북부군 전역의 몰몬 여행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자 존 B. 클라크 장군은 조셉 스미스와 다른 저명한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데이비스 군에서 가장 저명한 지주들을 포함하여 10명이 넘는 후기 성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조사 법정이 열릴 때까지 적법한 절차도 없이 구금되거나 감옥에 gat혀 있었는데 그 재판은 11월 12일 공공 토지 매매가 시작된 바로 그날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11월 29일까지 계속되어 2주간의 법정 기간이 경과할 수 있었고 그 후 구금된 남성의 절반 이상이 석방되었고 몇 명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몇몇 다른 핵심 지도자들만이 반역죄로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었으나 법적 분석에서 그러한 혐의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억류되어 있던 성도들 중 한 명이라도 석방되었을 때는 그들이 자신의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주장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워커는 선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자 그 이전 몇 달 동안의 반몰몬 활동의 핵심 인물들은 즉시 거의 1만 8천 에이커에 달하는 데이비스 군의 땅을 매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도들의 손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세첼 우주와 그의 가족 및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몰몬 전쟁에서 다른 저명한 인물들은 데이비스 군에서 상당한 재산을 매입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토지 매각 이전의 데이비스 카운티의 거주자가 아니었으며 이는 그들이 몰몬의 불운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투기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더 Y. 후기 성도들이 미주리주에서 이웃과 어려움을 겪게 된 데에는 분명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조직적인 결과에 대해 논쟁하기는 어렵습니다. 워커는 몰몬 추방에 연루된 핵심 미주리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추방에 의도된 결과였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팔리피프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몰몬파는 몰몬 교도들이 항복하고 터전을 벌여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더욱이 토지 매매가 임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정권을 확립하기 전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편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가치 있는 발전들, 즉 금명과 사업의 열매는 돈을 벌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고 즐기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미합 중국 시민으로 미주리주에 도착했으며 그곳에는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미국이 매입한 연방 토지가 대중에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상에서 평화를 찾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장소인 시온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폭력적인 박해를 인내하였고 대부분 이웃 지역들의 정치적 두려움과 재정적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쫓겨났습니다. 워커가 설명했듯이 대중의 역사는 박해를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묘사해왔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 즉 가장 추악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형태의 탐욕을 암시합니다. 영구적인 법적 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훨씬 더 쉽게 미주리주 경계 너머로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미주리주에서 추방되는데 동기가 된 억제되지 않은 탐욕을 인식하는 것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억제되지 않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행할 수 있는 잔혹 행위와 고통에 대한 비극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대중의 감정은 광란으로 휘몰아칠 수 있고 정당한 이데올로기는 개인적 또는 당파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고 촉매작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민적 긴장의 모든 측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면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해 시민성과 공동체 복지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